네, 여러분 벌써 2회차입니다. 저희가 1회차 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고요. 이제 2회차도 안술사 또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방송이나 유튜브 또는 강의를 통해서 만나 보셨던 분일 겁니다. 이다랑 대표님이라는 분인데요. 오늘 이분 모시고 삶의 이야기, 또 소셜벤처 이야기,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 좀 재미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네요. 네, 네, 익숙합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제 입으로 소개하기가 조금 쑥스럽긴 한데 저는 그로잉맘이라는 아이들 육아와 관련된 상담이랑 심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창업가이고요. 지금은 그로잉맘의 대표를 하면서 잘한다라는 기업의 이제 아이성장연구소의 소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서를 여러 권 집필한 작가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부모님들 만나서 부모 교육하고 또 이제 SNS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면서 요즘 좀 활발하게 네, 하세요? 이제 부모님들과 엄청 활발하게 하면서 부모님들과 되게 다양한 콘텐츠 계속 만들고 소통하고 그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저의 직업은 이제 현장에서 청소년 아이들부터 영유아, 대학생 친구들 상담하는 상담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생길로 온 케이스다. 아주 힘든. 네. 그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실 텐데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앱이 있습니다. 그로잉맘이라는 앱이 있고 그 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기질, 아이들의 현재 행동 상태 이런 것들을 올리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분석해줘서 이 아이에 맞는 처방 또는 맞는 교육 훈육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그렇게 얘기되나요? 맞아요. 또 육아 네. 전문 상담사들이랑 매칭해서 온라인으로 좀 더 효과적이지만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 운영해주죠. 벌써 그로잉맘 서비스가 이제 8년 차. 그로잉맘을 만든 지는 한 7년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비대면 그 앱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운영한 거는 2019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벌써 4년. 코로나 막. 네, 그 전부터 만들고 있다가 마침 딱 런칭하는 시점에 코로나 기간이 오면서 버프 좀 받았죠. 네. 네. 저희가 항상 이 안술사에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친해졌는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대표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 친해졌지 하는데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안 나죠? 네. 소셜벤처 엑스포 1회차 때 아, 우리가 같이 점심을 먹었어. 그래요? 네, 그거 기억 안 나죠? 네, 전혀. 이렇게 앉아서 먹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 30대 초반이었고 저는 30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는데 그런데 그때 말로 어느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려서 같이 이제 그 엑스포 저희가 소셜벤처 엑스포라는 거를 저기 서울숲에서 하는데 맞아. 거기서 한 120개 정도 기업을 쭉 모아놨었어요. 거기서 이제 푸드트럭도 맡고 맞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어슬렁거리니까 그럼 여기서 식사나 같이 하시죠.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했던 게 처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 저의 기억은 나중에 정식으로 그렇죠. 그 이후에 만난 거죠. 예, 예. 더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처음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관계성이 돼서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오래 뵐 줄은 그렇지, 몰랐네. 그렇죠. 근데 그때 약간 저 사람 누구지 이런 생각했던 건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 큰 행사장에 계속 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마실 예, 라운드처럼. 관리하는 사람처럼. 근데 그때 되게 사실 중역이셨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잘했어야 되는데, 예, 그죠? 예, 예.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고 네. 그 이후에 정부에서 하는 무슨 온라인 교육 네. 예,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이제 강의해 주시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셜벤처 코리아라는 단체에 함께 이제 빌드업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더 이런저런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사실 이제 그로잉맘은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부터가 설계가 온라인 서비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평범한 아이디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처음 했던 게 이제 2015년 그때가 제가 민우 저희 아이가 되게 어릴 때고 그다음에 저는 상담사로 막 일할 때인데 그때
그때만 해도 벤처가 막 되게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긴 그쵸. 하지만 사실 이런 어떤 심리와 관련된 헬스케어 서비스나 이런 거는 아직 여전히 약간 거의 맨바닥에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썼던 사업 계획안을 얼마 전에 다시 보게 됐어요.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거기에 써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뀌나 봐. 사람이 그죠? 진짜 안 바뀐다는 걸 그때 안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왜 그걸 하고 싶었냐면 저는 이제 상담 현장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엄청 심각해져야지만 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도 이미 다 완전히 망가지고 아이들이 뭐 이미 자해 시도도 있고 뭐 이럴 때 와요. 아니면 이제 어떤 아이들이 갖고 있는 발달 문제가 돈과 시간을 되게 많이 들여야지만 회복될 수 있을 때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 저는 항상 공급자 입장에서만 있으니까 그러면 사용자는 어떤 문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도록 못 올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봤더니 상담사는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역할인 거예요. 내담자가 내담자가 오기를. 오기까지.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사용성도 지금 말로 하면 좋지 않고 사용자 경험도 안 좋고 그렇죠. 비싸진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괜찮을까 알 수 없고. 편견도 있고. 그죠. 지금은 정말 많이 해결된 투명성의 문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특히 제가 더 많이 집중했던 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일반적인 멘탈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그래서 만들어야 하는데 겁도 없이 이제 벤처 시장에 몸을 던져본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진짜 많이 드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내가 갖고 내 돈 들고 하면 너무 많이 드는. 못하겠는데? 이래서 이제 공동 창업자를 같이 구해서 지금 저랑 같이 여전히 같이 하는 그 친구를 이제 잘 꼬드겨서 저는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실제 시장에서 앱 같은 걸 만들어보고 좀 이렇게 돈을 만져본 친구니까 되게 하기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거 만들자 했는데 뭐 우리가 만든다고 누가 덜컥 투자금을 주나요? 그때 당시에는 뭐 약간 이커머스나 이런 데다 투자 많이 해줄 때고 같이 이런 거는 이제 맞습니다. 시장에서 안 먹히는 단어 소셜 벤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럼 일단 회사 세우고 돈부터 벌자. 둘이 오프라인으로 부모 교육을 하고 막 성동구 이런 데 다니면서도 부모 교육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돈도 좀 받고 부모 교육 하면서 또 이제 기업의 돈도 받고 백화점에서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계속 벌어다가 이제 프로토타입이라 그러죠.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지원 사업도 받고 알파 버전. 뭐 이런 그렇게 거. 해가지고 한 2년을 버틴 것 같아요. 버티다가 이제 야, 안 되겠다. 팀은 조금 늘리자 해서 한 3명, 4명까지 이제 하다가 언제까지고 미룰 수 없다. 그리고 그쯤 되니까 이제 조금 시장이 그런 쪽에도 투자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우리는 일반 투자로는 약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소셜 벤처라는 개념이 막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기업이 잘 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 이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나도 좋은 일 하고 싶은데 야 근데 좋은 일 돈을 하면서 벌려야 기업까지 되고. 할 수 있어.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영토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성수였고 그래서 그쵸. 성수에서 딱 정말 회사의 첫 사무실을 구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을 진짜 만들어서 런칭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오면서 부모님들의 인식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정말 잘 되기까지 생각보다 이제 그 뒤에 되게 순탄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만 가족 정도가 실제 기질 분석을 받고 가입하고 사용하고 기질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어떤 타고난 성향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온 가족을 다 같이 분석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데이터의 자동 분석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의 도움도 있지만 임상심리사가 검수까지 들어가는 형태라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품도 판매를 했었죠. 그러니까 객단가가 되게 높은 상품도 판매를 객단가? 했고요. 좀 이렇게 대중적인 상품도 판매를 했었고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상품부터 이제 약간 10만 원 정도의 상품까지 되게 다양하게 판매를 했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인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고가
고가의 상품이 단시간 내에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들은 되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상담 시장에서도 되게 유의미한 변화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뭘 지속 가능하게 하지 못했어도 그렇게 한번 점을 찍은 것 자체가 새로운 시장에 되게 큰 역동을 줬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상담사도 한 50명 이상 활동하고 팀원들도 한 27명 정도까지 늘어나고 제일 중요했던 건 일하는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저의 되게 큰 숨은 의도 중에 하나였는데 엄마들만 일하던 회사에서 양육을 많이 하는 아빠들도 근무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젊은 미혼의 직원들도 즐겁게 일하는 회사로 이렇게 쭉쭉쭉쭉 발전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과 다음 투자 레벨이 같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고민을 사실 하게 됐고요. 시장의 크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 이효리 같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나우 이런 거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기업의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로잉맘의 끝을.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회사는 망하거나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엑시스를 하거나 그렇죠. M&A 되거나 뭐 세 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아니면 이제 소소하게 유지해 나가거나. 근데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하면. 아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제가 약간 지켜보기도 했고요. 소소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고 싶었어요. 더 빠르게. 네. 근데 그러려면 다른 회사와 함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쯤에 이제 좋은 제안이 와서 그래서 M&A를 하게 됐고 그러네. 1년이 벌써 벌써 넘었네. 네, M&A 한다고 소식 전한 지 벌써 1년. 그때만 맨날 울었어요. 이게 막상 보내려니까 내 새끼처럼 키우던 애들 약간 입양 보내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여전히 지겹게 서비스 만지고 있고요. 지금의 목표는 저희가 인수한 회사의 앱은 우리보다 사용자가 훨씬 많고 활성화도 더 많은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과 상담 이후에 무엇을 제안하기도 되게 좋은 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머지를 합쳐서 잘 기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연구소 소장으로서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개발과 좋은 선생님들을 계속 배출하는 거, 관리하는 거 이런 일들에 또 이제 가치를 두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뭐랄까 창업의 연대기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창업가로서 특히 소셜벤처 창업가로서 되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때는 울었지만 그건 이제 인간적인 서운함이었던 거고 소셜벤처가 막 태동하던 시기에 회사를 만들고 민간 투자도 받아보고 다양한 정부 지원사도 받아보고 그리고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는 짜릿한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셜벤처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엑시카즈 해보는 그렇죠. 약간 독특한 경험.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사를 팔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소장님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네. 너무 열심히 하나요? 팔았다는 인식이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그게. 근데 그게 가치지향적으로 회사를 하는 사람의 약간 에너지인 것 같기도 해요. 회사 딱 만들어서 돈 벌고 끝 이게 아니라 이게 목표했던 어떤 금전, 좀 재무적 성장 외의 것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적 성장에 대한 목표가 달성이 돼도 여전히 또 목표가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로잉맘은 경력부유 여성들 또 상담 관련 여성분들이 아이를 키운 이후에 또는 이제 개인적 이유 때문에 뭐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고 상담 취약계층 뭐 이런 분들 또는 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답답해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는 잘 또는 지금보다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그걸 앱으로도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도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육한다는 거는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맞아요. 이중 강의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 이제 분석이나 이런 게 결합된 전문 상담 강의 이런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확장해서 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 뵐 때마다 아이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시끄럽게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네 밖에서 뵐 때마다 왜 창업했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물었지 어떻게 해서 창업했냐 그러니까 기억 그러니까 안 나. 물었어. 와인 먹으면서 물었어. 아슬
아니 운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물었다고. 예, 내가 물었고 울진 않았죠? 예, 울진 않았어. 살짝. 울컥? 예, 살짝 그때 그 생각을 되새기면서 어쨌든 이제 외국으로 뭐 선교 활동 이렇게 갔다 오신 경험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의 일과 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선교로 갔다기보다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외에 이제 사업을 하러 갔었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지금의 이제 남편과 연애를 할 때였는데 처음에 의도는 되게 단순했어요. 왜냐면 결혼하면서 원하지 않는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시작부터 부모님이랑 이렇게 떼지 않고 독립하지 않고 시작하는 결혼. 되게 이거에서 우리가 되게 단촐해지려면 떼야 할까 하다가 그러면 결혼하고 어디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단순한 생각이 이른 거예요. 완벽한 독립을 위한. 그리고 이제 뭐랄까 결혼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많이 없애고 싶었던 거죠. 뭔가 막 주고 받고 막 뭐 쓸모없는 거 혼수 사고 이런 막 거. 요즘 아실지 모르고 혼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이거 그래도 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이 아니 아프리카 갈 건데 무슨 시계를 사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은 원래 북한에 대한 약간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공산화가 되었던 이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둘이 사실 이제 우연히 이제 교회에서 그런 화면을 보다가 그럼 우리 결혼하고 아프리카 가자. 왜냐면 애기가 생기고 한국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 이제 못할 것 같고 은퇴하면 힘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진짜 힘을 말하는 거죠 이거. 진짜 걷고 우선은 오케이 힘 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라고 알아봤어요. 그때 당시 저도 대학원 다 마치고 이제 그때 몇 살 때예요? 그거 4살 5살. 제가 대학원을 결혼을 26살에. 너무 일찍 했다 결혼을요. 그 남편이 아직도 엄청 미안해합니다. 미안해 해야지. 네, 그리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예요. 나는 되게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보다 보니까 어떤 NGO 같은 데서 파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유아와 관련된 질적 향상 사업이었어요. 교육 질적 향상. 네, 뭔가 양적으로 빵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사업을 할 사람, 근데 경력이 되게 많은 사람을 원하는 건데 대학생들이 그걸 신청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딱 깔끔하네요. 네, 그래서 대학원. 이거 나를 위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또 학교에서는 유아교육도 같이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은 이제 아동심리학을 했으니까 딱 좋다 싶었어요. 그땐 영어도 좀 친구가 잘했고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하고 남편은 어쨌든 이제 신문방송학 전공하고 그랬으니까 여보는 어디든 가도 뭐 할 게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원래 신방이 그래요. 아무 데나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때마침 그때가 모 기업에서 그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수교를 기념하면서 왜냐면 6.25 때 이제 왕의 군사들을 보내주면서 참전해줬으니까. 가난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서 막 대통령도 방문하고 막 한참 이제 소란스럽고 되게 그랬던 한 해였고 그러면서 모 기업에서 거기에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되는 곳에다가 드림센터 같은 건물을 지은 거예요. 아동 드림센터. 근데 건물만 지었고 뭘 해야 될지 몰라. 아 컨텐츠가 없는. 사람은 있어요? 사람도 없어. 사람도 아무도 없어. 없고. 그냥 마을과 건물만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토이카 자금으로 이걸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 자리에 딱 맞게 이제 들어간 거였고 그래서 이제 남편과 그 사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디스아바바가 이제 수도인데 수도에서 머물면서 일주일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그 김치라는 마을에서 대전쯤 되는. 네, 이제 대전인데 가는 길이 대전 같진 않아요. 대전 같진 않아. 그냥 막 비포장도로도 있고 지리산 같은. 기본적으로 아디스아바바가 해발 2,000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제 손으로 100명을 뽑고 그 아이들의 교복도 다 사서 입히고 선생님도 다 뽑아서 현지인으로? 네, 받기도 되고 나름대로 약간 로비도 하고 잘 보여야 하고 그런 거 해야죠. 것도 해보고 이제 선생님들 교육 거기는 왜냐면 교사 자격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애들을 진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잡고 막 때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유치원을 다 오픈한 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부모님들을 부모 교육을 1년 동안 시켰어요. 왜냐면 임신할 때 자기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위생부터 나중에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이제 1년을 하면서 중간중간 시간 날 때는
27, 8에 한 거예요? 이게 27, 8쯤이네요. 우와. 그래서 남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꿈 있잖아요. 나 그렇죠. 나중에 은퇴하고 아프리카, 가는, 은퇴면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 가서 뭐 이제 저희 학과 나온 친구들이 흔히 갖는 꿈이잖아요. 근데 난 남의 돈으로 그걸 너무 인생의 초기에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업 보급을 잘 하니까 그 모 기업의 백화점에서 또 VIP들이 또 다시 돈을 보내줘서 그 돈으로 아이들 도서관도 또 따로 벌금하고 굉장히 신나는 경험을 20대 때 정말 남의 돈으로 펑펑 너무 즐겁겠다. 얼마 계셨어요? 1, 2년? 1년 좀 넘게 1년. 있었고 도서관까지 또 만들고? 아 너무 신났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렇게 서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거 우리 아이들 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이제 중국인들 부자분들이 백화점 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서 다 주세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못 해본 경험은 있지만 공적으로 해봤습니다. 너무 좋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고 아이를 가지게 되고 이제 엄마가 된 거예요. 사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프리카에서의 생활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빠르고 인터넷도 잘 되고 전문가도 엄청 많고 책도 많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주관적인 어떤 부모로서의 행복감 그다음에 아이들의 행복감 그게 에티오피아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불행하다. 그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우린 너무 많이 알고 사실 그때만 해도 육아에서 부모님이나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주거나 부모님한테 이제 이해와 위로를 건네는 컨텐츠가 많이 없었을 때이기도 했고요. 저는 현장에서 낮에는 아이들을 만나고 밤에는 집에 와서 내 아이를 만나면 정말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어요. 처음에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블로거 출신이에요. 블로거. 파워 블로거 출신. 예.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팬은 많아졌는데 컨텐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컨텐츠가 아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눈을 돌린 게 이제 그런 스타트업의 시장인데 사실 이건 남편이 추천을 해줬죠. 스타트업이라는 게 있어. 한번 관심을 가져봐. 그래서 제가 요즘 사실 남편한테 그때 자기가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야.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의미에서의 이제 조정이었죠. 그래서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창업의 시작이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에티오피아였던 거죠. 왜냐면 너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해낸 경험이 제 인생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거기서 완벽하게 그렇죠. 학습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나도 야성까지도 배운 그쵸. 거잖아.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약간 경제적 선순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한국에서 주는 돈을 이 사람한테 빵을 사서 빵을 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빵을 만드는 재료를 농부들이 하게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 다시 돌려서 유치원에다가 쿠커를 고용해서 빵을 만들게 하면서 월급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돈이 고용을 창출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돌아가는 어떤 모습 그럼 나중에 이 빵을 지원하는 돈이 끊겨도 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프리카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얘기를 그쵸.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대표님 어쨌든 방송 출연이나 뭐 유튜브 촬영이나 뭐 이런 등등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회사가 이제 붐업되는데 빌드업되는데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게 있어 비결 또는 어떻게 하니까 좀 섭외가 많이 오더라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대표님들이 너무 막 이렇게 목말라 있거든. 아, 사실.